자, 계모도 친모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계모 관련 얘기를 해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아이를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경찰에서는 계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네. 검찰에서 보강 수사 결과 이것은 치사가 아니고 살인의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되는 살인죄다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어허. 현재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아하. 저 계모라는 사람, 의붓 어머니요. 자, 검찰로 송치되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이 아빠도 학대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왜 학대를 하신 거죠?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고요? 애초 경찰은 아동학대죄 그리고 검찰은 살인죄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보강 수사에서 혹시 드러난 게 뭐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장현찬 평론가님? 우선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건 이 의붓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여행 가방에 가둬놓았다가 용변을 보니까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겼다. 여기까지는 저희도 전해드린 소식이거든요. 그랬죠. 근데 검찰의 보강 수사에서 이 아이가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자 이 계모가 그 가방 안에 뜨거운 헤어 드라이기를 뿜어냈다고 합니다. 더 숨쉬기 힘들다고 한 거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가방 위에 계모가 직접 올라가서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체구, 가뜩이 나이 또래보다 체구가 더 작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아이가 들어간 작은 가방 위에서 뛰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살인의 어떤 고의가 있었던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 같고요. 이 같은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은 살인의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 속에 숨져갔을까요? 네, 저 아이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경찰은 일단은 아동학대 치사죄로 이제 그 수사를 했는데 이 검찰이 수사를 더 이제 보강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그 과실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네. 좁은 가방 안에 아이를 가둬서 또 이 덩치가 큰 계모가 위에 올라가서 수차례 뛰고요. 거기서 이제 그친 게 아닙니다. 수차례 뛰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제 호흡곤란을 느끼고 있는데도 그걸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모는 지금 두 가지의 그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가방 위에 뛰는 것 자체가 살인의 고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본인이 아이를 구출해야 되거든요. 구출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부작위한 살인죄가 될 수 있고요. 이 고의라는 거는 확정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한 살인도 인정이 되는. 미필적 고의는 뭐냐면 확정적으로 내가 저 아이를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도 저 아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계속 행동을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가 있거든요.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이 아이를 숨지게 했던 이때 폭행이 처음 이뤄진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런 행동을 할 때는요 이미 전조현상이 있는 겁니다. 아하. 어떻게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아이를 살해할, 저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저는 살해할 동기가 있지 않으면 저렇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숨이 안 쉬어진다는데 더 아이를 학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전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이나 수사당국이 수사를 해보니까 네. 계모가 총 12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하는 그 요가할 때는 요가링 이런 걸 이용해서 이마와 다른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그 학대 과정에서 이 아이는 얼마나 큰 불안감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학대의 결정적인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전조 증상들을 발견해서 신고하고 네. 분리를 시켜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신고자가 되셔서 아동이 학대받는 어떤 증거가 보이면 바로바로 신고하는 신고 전시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친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지금 취해졌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경찰은요, 친부가 훈육을 빌미로 이 아이에게 체벌을 가했던 정황을 포착을 했고요. 불구속 상투에서 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가방 감금 사망 사건과는요, 이 친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서 의붓 어머니의 만행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번엔 다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친어머니가 정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새벽에요. 옷도 입지 않은 9살, 8살 형제가 그것도 맨발로 피를 흘려가면서 산속에서 발견된 사건인데 아하. 서울에 소재한 한 개화선 근처에서 아이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20일 시간대도 새벽 1시 40분이에요. 아하. 이 시간대 아이들이 옷을 안 입고 걷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2명이 발가벗은 채로 행인에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견이 됐고 발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산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니 벌거벗은 채 산에서 내려왔다. 장해찬 평론가님 혹시 나쁜 사람들한테 납치됐다가 탈출한 건가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더 충격적인 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어머니가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했다는 거.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거거든요. 훈육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40세 어머니가 9살, 8살의 형제들 신발도 신기지 않고 그 늦은 시간에 야산에 내버려두고 그냥 차 타고 가버린 겁니다. 네. 이 아이들이 옷도 없고 신발도 없으니까 뭐 도래도 끓이고 하겠죠. 그러니까 피투성이 상태가 되어서 내려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이해해도 이걸 정상적인 훈육 과정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그리고 아하. 무리가 있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이런 진짜 전 근대적인 진짜 이런 방식이 횡행하고 있다고요? 벌어지고 있다고요? 안진용 기자님, 이 엄마란 사람은 대체 왜 그랬답니까 그러면? 참 제가 말로 옮기기도 민망할 정도인데요. 훈육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평소 할머니가 형제를 돌보는데 하루 종일 말썽을 피워 혼내려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요. 훈육의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목숨과도 연관될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관련해서 구청 관계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따라 아이들이 정말 힘든 게 한 것 같다. 어지럽히고 일시적으로는 갑자기 호랑이가 잡아갈 수도 있다. 말 안 들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결국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서도요. 용납이 안 되는 일이고요. 훈육이 아니라 이건 학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건요 진짜 무슨 동화 속에 호랑이가 응 잡아간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산짐승한테 해를 당할 수 있어서 형제들이. 당연하죠.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저건 훈육이 아닙니다. 저건 훈육이라고 얘기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저 사람의 태도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아니 본인이 한 행동은 폭행이고 폭력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을 보호받기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저렇게 산에 무섭게 놔두고 거기에 산짐승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상황에다 아이들을 방치했다. 이거는 아이들 방치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훈육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행동 자체가 국민적 분노를 더 일으킬 겁니다. 반성하시고 네. 처벌을 받으려면 처벌받아야 돼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도 네.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행동을 하고 훈육으로 이걸 포장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더 나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이들 상태가 걱정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아이들은 이제 어머니와 격리된 채 임시 보호 기관에 있고요. 이제 그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의 그 심리 상태가 걱정이 되는데 이 심리 상태가 그 평생 동안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상담한 경우에는요. 이 남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딸 아이를 옷을 벗겨서 내쫓는 경우도 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아내를 이제 혼내기 위해서 아내의 그 옷을 벗겨가지고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이제 그렇게 내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처가 정말로 평생 가니까 이런 행동은 이거 범죄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은 이 친엄마한테요. 두 아이들한테 두 아들들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이 어머니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아동학대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추가적인 학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산속에 더군다나 새벽길에 보이지도 않고 초행길에 아이들을 저렇게 벌거벗은 채로 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의 위험을 야기할 정도로 방임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고요.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심리적인 어떤 학대, 이 정서적 학대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학대나 체벌을 빌미로 훈육을 빌미로 학대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두 사건 우리한테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이었습니다.